위대한 왕이 되려면, 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왕이 되려면 반드시 네가 마음대로 오라가라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래서 맹자의 경우는 왕이 직접 맹자 있는 대로 가서 경연을 했습니다. 이게 맹자의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제 나라를 떠날 때 예를 들면은 맹자가 이제 뭐 그 연나라 뭐 여러 문제로 해가지고 제선왕과 이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표를 내요. 경이라는 그 지위를 반환하고 난 떠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오가다가 아마 그 맹자가 마음에 그래도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자기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 왕을. 그래서 나서는데 제선왕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제가 몸이 불편해서 오늘 꼭 뵙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바람을 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으로만 나가 있을 테니 선생님께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맹자가 가려고 그랬는데 왕이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도 맹자가 야 이 새끼 기분 나쁘다. 왜 핑계를 대냐? 어? 못 오겠다면 나보고 오라고 그러지? 왜 나를 오라 가라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냐면 소인도 지금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날 맹자가 그 대신집에 초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만 왕이 있다가 공손추라는 신하가 있다가 선생님 어저께 왕이 오라고 그래도 안 나가셨는데 오늘 대신집에 초상 났다고 나가면 거기 대신들 다 와 있을 텐데 소문 짱 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오고 오늘 가면 이게 체면이 이거 좀 그래도 왕인데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딱 하는 말이 어저께는 아팠고 오늘은 내가 나았노라. 그러니 왕이 진들 그 훈을 달랴 나는 간다. 가요.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제선왕이 정중하게 사자를 보내 의원을 보냅니다. 어저께 아프셨다고 했는데 의원을 보내오니 얼른 치료를 받으십시오.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맹자가 있다가 맹자의 그 동생인 사촌 동생이 그거 같이 다 데리고 갔거든. 그러니까 있다가 이게 난리 났거든. 그럼 그 자리에서 왕한테 그 의원까지 왔는데 사자하고 진짜 어저께 아프시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제선왕이 진짜 어저께 아팠을지도 모른다고. 핑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니까 뭐냐면 저 맹자가 있다가 맹자의 사촌이 동생이 있다가 제 형님께서는 오늘 어저께 제선왕께서 그렇게 하셔서 불이 나게 지금 제선왕을 뵈러 조정으로 간 듯하옵니다. 지금쯤 도착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딱 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게 이제 핑계내서 냉겨 쓰여서 그 체면을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파발말이 가지고 달려가지고 맹자를 찾아간 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형님 빨리 조정으로 가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구라를 쳐놨으니까 빨리 가서 선왕을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다. 그리고 안 가요. 안 가고 뭐냐면은 집으로 안 가고 그러고 대신 자기 친구 집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선왕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서 막 이제 거기서부터 또 재미난 얘기 한두 가지가 안 돼.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문제는 그 맹자의 그 논리가 그때 하는 말이 그날 밤에 술을 마시면서 그 친구랑 대신이랑 얘기하면서 요즘 왕들이라는 것은 소불소지신과 같은 그런 거물급 신하들을 두지 않고 맨 오라가라 하는 쫌팽이 새끼들만 신하로 거느리니 나라꼴이 될 게 뭐냐. 그러면서 꼭 오늘날 청와대 꼴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될 꼴이 뭐냐?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전의 세계라는 게 지금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뭐냐면 서로 싸우니까 패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깜빡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전쟁에 치고 전란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훌륭한 신하를 대접해서 나라를 좋게 만드느냐. 그 인재를 바르게 써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주 절실했습니다. 전국시대. 그 여기도 보면 경연 내용,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경연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뭐냐면은 가장 왕으로서 시급한 문제는 바른 인재를, 여기 얻은 구전의 맹자가 이러면 천하를 양보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나 인재를 바르게 쓰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왕으로서. 그래서 인재를 바르게 쓴다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당시에 시급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가장 그 당시 프라이드가 강했고 깔때기가 센 사람이 바로 맹자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전국시대에 독특하게 형성된 하나의 카락터고, 그 카락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나는 조선조의 선비들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이 맹자를 읽으면서 맹자의 그런 캐릭터 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왕도 이제 당연히 어렵게 여기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막 오라가라 못한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조금 다른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같지만 그때는 이제 전국시대라서 천자가 없을 때잖아요. 통일이 안 돼 있을 때고. 그러니까 진나라 있다 제나라로 가고 제나라 있다 뭐 노나라라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왕도 정치가 행해져서 왕이 없는 시대니까 군신지간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뒤에까지 그러면 이제 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뒤에는 군신지간이 되는 게 이제 천하가 통일됐고, 또 조선 같은 경우 어디 튈 데가 없잖아요.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없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군신지간은 이제 신하 입장에서는 군신지간이 되는 거고, 근데 왕 입장에서는 어려운 신하는 존재해야 되고 함부로 못 부르는. 그래서 퇴位 같은 경우도 안 간다 간다 뭐 계속 그러고, 그래도 이제 무사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멘탈리티가 이제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저기 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으로 튑니다. 저기 그 시골집으로 가요. 아프다고. 그렇죠. 그래도 신하임을 부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객경이다 뭐 이런 얘기는 조선에서는 할 수가 이제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이 일단 왕족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됐을 타임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맹자는 주자가 해석한 맹자이기 때문에 송나라의 필터를 거쳤다는 거죠. 송나라는 이미 사대부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는 군신 관계의 그런 사대부 윤리를 맹자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주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리지널 맹자스 원래 진짜 맹자는 이러했다. 그런데 주자주를 읽었지만 그 맹자를 읽을 때 조선 왕조의 현실은 맹자처럼 할 수는 없었겠지만 맹자라는 고전에 의거해서 그 조선인들은 깡다구리를 길렀다. 그래도 깡다구리. 조선시대 관료들이 아마 제일 힘이 센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뭐 베트남까지 한자 문명권 또는 뭐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보더라도 아마 조선의 신하 지식인들이 제일 힘이 세지 않았나. 군약 신강한다고 맨날 명나라에서 놀리고, 또 거꾸로 이쪽에서는 명나라가 독재 정치에서 아무리 뭐 상국이고 뭐 중하고 하지만 명나라가 그래서 망했다. 신하들 말 안 들어서 황관들이 전횡하고 이래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신하들 힘이 제일 셌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조선이.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날까지
낙곰수 현상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그 권력에 대한 이렇게 그 치열한 이 저항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 경연과 맹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맹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자기 집에 맹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조의 서민 집에도 다 맹자라는 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퓰러했다는 거예요. 맹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에 맞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여튼 경연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경연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의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그 8.5개 잘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결국은 그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양해왕은 이제 그 양해왕의 할아버지가 위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하라는 공자의 제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나라에도 그런 문화 정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아까 제가 참 착각을 했는데, 제 나라의 선왕의 경우는 이제 직하라는 그 학파들이 결국 위나라를 모델로 해서 선비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대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나라의 경우에 그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거기 그 자기가 거니는 동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뭐 그 사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이제 거기서 사냥도 하고 뭐 기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아이고 문왕 같은 그런 참 옛날 성군, 그것도 문왕도 뭐 굉장히 큰 이런 정원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거보다 작은데 내 거는 왜 그 문왕 거는 좋다고 그러고, 왜 우리 국민들이 내 거는 이렇게 정원이 화사스럽다고, 우리 내 비원이 좀 너무 크다 이렇게 날 까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문왕은 그 동산을 항상 개방을 해서 백성들이 와서 놀고 거기서 사냥하고 뭐 모든 걸 왕과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큰 거를 가져도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거기서 사슴 한번 잡아 죽이면은 그럼 다 사형을 하고, 그러니 이것은 나라 안에다가 거대한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그물질하는 거, 그물질한다는 게, 새 같은 게 그물질한다, 망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물질한다는 게, 새가 뭐야, 그물이 안 보이니까 속고서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법망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인민을 갖다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당신이 그게 왕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맹자의 사상은 왕의 어떠한 포지션이라든가 그거를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존엄성의 가장 큰 대전제가 여민동락, 이 한마디예요. 여민동락. 반드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력을 백성들과 쉐어, 나눠 갖지 않으면은 그거는 왕의 자격이 없다. 왕의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은 백성들에 의해서 처치돼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선왕을 만났을 때도 만나가지고 그래요. 자, 제 나라에서 초나라로 당신의 신하 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사신으로 보낸
동안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친구한테 잘 돌봐달라 하고 맡겨놓고 간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돌아와서 보니까 처자식을 다 굶겼더라. 굶겨 죽게 만들었더라. 그러면 그런 신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쁜 놈 내가 당장 죽이지. 죽여놓지. 당장 죽이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사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하는데 나는 그 다음에 당신이 밑에 장군이 있어서 장수가 있어서 군대를 맡겼는데 군대가 개판으로 돌아간다. 지도력이 없다. 그럴 때 그 장군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해임시킨다. 해임시킨다 그랬거든요. 군대가 안 돌아가니까 그 장군은 우리가 당장 해임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맹자가 있다가 그러면 지금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뭐해서 이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당신 책임 소관인데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은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아까 해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이제는 당신을 해임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딴소리를 딴청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새끼 어디서 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딴청을 할 정도로 왕들이 신하한테 함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너가 백성들과 같이 하지 못하면 넌 왕의 자격이 없고 너는 해임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에서 어느 장관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데 왕이 이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야 잘려야 할 거는 내가 아니라 너야 인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왕.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임당하면 그대로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정보부 검찰 줄줄이 이제 괴롭을 당하겠지. 국세청이 이제 동원될 거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의 세계라는 것이 뭔가 그 의로움이 뭐냐, 정의로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어려서부터 동궁 시절부터 이 서연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질서가 유지된 체계가 바로 이 경연제도였다. 자, 경연제도. 간단하게 좀 아까 봤던데 경연관을 다 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6번째 줄 정도에 보면 각품, 개서, 본품, 항두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집현전 관원들은 같은 상품이면 상품에서 서열상 제일 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직보다 이 경영관 관직들이 랭킹이 같은 상품이고 품계가 같아도 줄 설 때 제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이런 걸로 다 예식으로, 그러니까 의례도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하지만 의례 문제도 상당히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의례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의례도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샘플을 읽어보지. 그럴까요? 여기 그 다음 뭐 태종실록.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래서 이제 그 서연 아까 저기가 있었잖아요. 서연 그 부분을 한번 바로 밑에 페이지 있죠. 밑에 줄에 샘플. 예. 서연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서연을 한번 강독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태종 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세종 2년이었었고요. 아시죠? 태종, 태색, 문 이렇게 되니까. 참고로 그 세종 2년은요. 세종은 태종이 승한 다음에 즉위한 왕이 아닙니다. 아시죠? 태종이 선양한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뒤에서 봅니다. 그래서 병권을 안 놔요.
그 병권을 안 놓고 그 대마도 정벌이 우리 국가 시간에 배운 대마도 정벌이 세종 2년인가 그런데 그거 태종이 한 겁니다. 세종이 한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는 세종으로 배우지만 그래서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그냥 세종이 만들었다 이렇게만 외우면 역사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세종이 똑똑한 왕이라 덜컥 만든 것처럼 역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 탁월한 개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는 어떤 목적의식과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인 시대정신 혹은 조건들. 그러면 이제 네. 집현전이 태종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는 고려 말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현전이나 수문전 이런 게 예전에는 도서관으로 존재했습니다. 고려 시대 때. 근데 조선으로 넘어오는 고려 말부터 그 아까 정몽주 그 정도전 얘기를 하지만 정몽주 고 세대 때부터 서서히 이 경연관들이 이 말하자면 경연관서들이 관청들이 이제 점점점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엔 고려 시대는 뭐였어요? 경연을 대신한 게 법회였던 겁니다. 그 경연 같은 걸 안 한 게 아니죠. 어느 세상이나. 그 지금 저기 중국에도 경연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고려시대 때는 법회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렇다면 거기서 가르친 사람은 누구겠어요? 스님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관료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유학자였고. 근데 이제 관료였을 뿐이지 스승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왕사가 따로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신진 관료들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신진 관료가 뭐 나오고 정몽저 뭐 정도준 그래서 뭐 그 강원파로는 아니고 막 이런 얘기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마치 송나라 때 북송과 남송을 거치면서 4대부들이 이제 정치적 그 실체로 정치적 권력의 실체로 나서듯이 이 사람들이 나서면서 더불어 학문까지도 이제 같이 가지고 경연에서 왕을 가르치기 이제 스님을 대신한 지식인의 역할들을 유학자들이 하게 됐다는 의미가 바로 있는 거죠. 자, 읽어보죠. 집현전이라는 건 중국에도 있었지? 이름은 이름은 있었어요. 이름은 있었어. 저 근데 당나라 때도 이미 있었어. 여러분 보문각이나 뭐 이런 것도 송대도 그러니까 있었죠.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정몽주도 포은도 그렇고 목은 이색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사찰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사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오고 한학을 그들이 그렇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문화의 센터는 사찰입니다. 그때 서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선 건국 때 100년, 150년 명종 때 돼가지고 서원이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여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소수서원 이태계의 소수서원도 그 절자리예요. 네. 거기가 안양이 거기서 순응한 씨들이 거기서 원래 그 절에서 공부했어요. 일본은 에도 시대에도 절에서 공부했었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퇴계가 이렇게 이제 한 시대에 지난번에 이제 퇴계도 했는데 말하자면 예전에 진울이나 이런 인간형에서 퇴계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조선을 이끌어가는 사대부의 전형으로서의 한 인간. 그래서 퇴계가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인물로서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아무튼 그러니까 200년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대는 그 초입인 겁니다. 막 고려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러는 초입. 자, 강도으로 들어갑시다. 그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집현전 얘기를 때문에 왜냐면 이게 초반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지금도 너무 대충- 안 나가 지금. 괜찮아. 대충 알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역사 전공인데 역사 전공자가 할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보완을 드리려고 말씀. 집현전이라고 하는 게 정종 때 만들어집니다. 딱 하나가 그래서 경연관으로 만들어진 정종. 정종. 태종. 정종. 원래 공정왕이었었는데 숙종 때 정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록도 안에는 공정대왕실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근데
정종 때 하는데 그때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잡은 태종한테 있었습니다. 방언한테. 그래가지고 집현전을 그때 만드는데 그때는 이때 여기 녹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임관이고 집현전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월급을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정종 때 만든 거는 겸관이에요. 다른 일 하면서 거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어요. 태종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목은 제자들을 비롯해 포은 제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1세대들은. 그죠? 그래서 뭐 두문동 얘기도 나오고 이러지만 그것이 뭐 숫자가 맞는 건 어떤 사람 하든 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 들어오고 한 세대가 지나서 자신들과 직접적인 의리관계가 없을 때 그렇죠? 한 세대 지나면 나는 조선 나라에서 태어나면 굳이 고려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냐. 아버지는 그랬지만 그런 시대가 언제쯤 되는 거냐면 태종 후반기가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등장할 수 있는 간설을 만들 정도가 되는 거는 바로 태종, 세종 2년 우리가 봤던 요 집현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보자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태종 2년에 이 세자 교육을 위한 서연을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자가 입학하는 거예요. 원자 입학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말하기를 몽이 양정 성공이라 그랬어요. 그 몽은 어리다는 뜻도 되고 좀 목매하다 이런 몽한 것을 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린 데 대해서 양정 나오죠. 양정고등학교가 그 양정입니다. 양정이에요. 바르게 키우는 것이 성인을 이루는 공력이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개순일 미발지몽이 양기정은 내 성 작성지 공야라 그랬어요. 순일 아직 때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어나지 않았어. 그런 몽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바른 걸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성인을 이루어 나가는 공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피어나고 난 다음에 사춘기 지나고 나서 뭐 20, 30 돼버리면 후금 그런 다음에 막게 되면 어렵지. 알격이 난승하죠.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큰 놈 자식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양정어몽 어렸을 때 바른 걸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배움의 가장 훌륭한 방식이다. 하물며 원자는 군지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장유 종사 생령지 최거신. 그러니까 장차 종사와 생령은 이제 사실은 백성이지만 이 나라의 모든 생명이죠. 에 대한 책임이 자기 몸에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러니 기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부터 교육시키고 미리 양 길러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희가 말하기를 태자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일찍부터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선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태종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릴 때는 지시 내린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께서는 그래서 원자를 위해서 유신, 이 유신은 내려오면 계속 이제 홍문관 관원, 집현전 관원 같은 학자 관료들을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신을 택해서 빈사로 삼았다. 여기 빈 나오죠? 아까 저기 주빈 그 기억하세요? 별로 기억을 못하시죠? 기억하시죠? 빈사. 빈이며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선. 이제 시학지 관이라는 관직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름 보면 아시겠죠? 선을 깨우쳐주고 옆에서 서지아 옆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관원을 두어서 사지 일개서연 날마다 서연을 열어서 강습 효경을 강습했습니다. 효경 강습했어요. 그리고 이에 명유사 담당관에게 명해가지고 건 원자 입학지궁 원자가 입학할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이제 세웠는데 지금 이미 고성 다 됐다. 우리 저 고성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복 길신이라고 했어요. 신은 날짜 일자하고 같습니다. 길이를 택해 가지고 복은 점치는 거예요. 길이를 택해서 특기원 원자 입학, 원자를 보내 가지고 입학을 시켜서 사기 빈사, 아까 얘기했죠. 빈사하고 유선하고 시야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달싹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분리 좌우 좌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효제 충신, 효성스럽고 공경하고 진실되고 믿음을 갖는 도리를 그 앞에서 날마다 강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뒤에 말이 이제 무서운 말입니다. 훈도 익혀져요. 그리고 구워집니다. 도자기 할 때 그 도자입니다. 점령 그래가지고 점점 뭐 오염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인간이 변하는 거죠. 교양이 된다 몸에. 그럼으로써 덕성과 기국이 성취되고 나라의 기틀이 길이 굳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서연을 만들어. 멋있다. 그다음에 예. 근데 이게 옆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왕자로 키우는 건데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왕은 신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마음 비우고 잘 듣는 게 성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DNA에다 박는 거죠. 신하들이. DNA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쳐줬던 그 빈사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 왕하고 나중에 왕으로 즉위하면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상소문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하자면 그 사화가 벌어지게 퇴율이 나오기 전의 시대하고 상소문의 이 폼들이 다릅니다.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아까 그 맹자하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조 이후 되면 퇴율 이후죠. 되면 안 집니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당당하게 아주 굳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눈치 살살 봐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4페이지 그거 한번. 이런 보편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4페이지. 4페이지 꼭대기. 그거 한번 강독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맡았는데요. 그래서 자꾸 진도가 안 나가서 아까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애써 준비했는데 데뷔도 못하면 읽어보자고 끝날까봐. 나 조용히 있어야겠어. 거기 이제 자료집에 경연은 조선에만 있었나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연의 전통, 그러니까 경연 좀 폭넓게 얘기해서 신하가 왕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뭐 막말로 얘기하면 좀 개기고 뭐 이런 전통은 아까 맹자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에서 꾸준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위로 보면 그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자기 이제 조카 성왕을 키우면서 이제 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섭정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주었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무일편 서경의 무일편 같은 것도 보면 왕한테 농땡이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사냥하지 말고 뭐 그러다가는 오래 못 산다. 다 선조왕들 그러다 일찍 죽은 놈들 많다. 대신 열심히 일하고 술 안 먹고 여자 가까이 안 하고 뭐 사냥질 많이 안 하고 이랬던 왕들은 오래오래 잘 다스렸다. 그러니까 너도 딴짓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들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맹자를 거쳐 그 다음에 한담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은 동아시아에서 이제 특히 중국에서 꾸준히 내려오는 전통들입니다. 아까 맹자가 이제 그 전형이었고 송나라 때 오면 이제 특히 그 신진사대부들이 그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신권이 많이 강해지고 그런 전통이 많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주자학으로 응축이 되는 거고 그게 조선에 와서 제도적으로 완비된 게 경연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당나라 때 그런데 당태종 정관이에요. 정관종. 유명한 거죠. 예, 네. 정관종.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걸 좀 꼽아 보면 중간에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정관종이라고
뭐 위증인이 또는 그 누구죠? 이름이 저수량, 방현영 이런 사람. 방현영 그런 사람들하고 강태종하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은 얘기를 적어놓은 정관정유라는 책이 있었고 그건 고려시대 때 많이 읽혔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기 그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버리고 저기 성종 8년인가 9년에 홍문관 넓히로 문자에다 그럴 문자 쓰는 홍문관을 그 다시 복사를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당태종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집현전 같은 걸 만듭니다. 그게 홍문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 세종하고 똑같이 인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름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리고 송대 유명했던 책이 바로 진덕수의 대학년이라는 책이고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와서 그 주자학적 입장에서 쓰여진 제왕 교과서로 이제 추앙을 받으면서 조선 전기 특히 전중기까지 왕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교재가 됐던 게 대학년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육생 얘기, 그 저기 육가 얘기, 육가 얘기만 좀 간단히 그 유명한 이제 그 마류에서 천하를 얻었어도 마류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그 출전이 되는 얘기만 간단하게 읽으면서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보면 4페이지 맨 위에 4페이지 그렇죠. 4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육생 시시 전설에 그러니까 육생이 그 앞에 나아가서 전세에 있던 세라고 읽죠. 유세할 때마다 그러니까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칭시설아 시경과 서경에 대해서 맨날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제의 매지왈 이 고제는 이제 항고죠. 그러니까 유방인데 이 유방 캐릭터가 되게 좀 괄괄했던 사람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동네 그 업계 출신이죠. 건달 출신이라 성격이 화끈하고 근데 그 대신 자기 밑에 사람들 화끈하게 챙기고 아닌 놈들에 대해서 매섭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열전 같은 거 보다 보면 매지왈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욕하면서 그 맨날 이제 그 차마 공개된 자가 욕은 못하겠지만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는 얘기죠. XX 하면서 그 이제 그 유방이 매지왈 욕하면서 말하기를 내공고 마상이 득지하니 안사시설이요. 그 내공이라는 건 요것도 뭐 저기 짐 원래는 짐 이렇게 써요. 짐이 뭐 근데 이제 이거 자기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 나란 놈은 뭐 요즘 말로 하면 나란 놈은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마상에서 말 위에서 득지 천하를 얻었는데 뭐 때문에 안사시설이 뭐 때문에 시경이나 서경이나 이런 걸 일삼겠냐. 그러니까 나한테 너 그 시경 얘기는 시경 서경이 주로 이제 옛날 왕들이 뭐 어쨌는데 이렇게 해야 잘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들 유학자의 얘기니까 그런 소리 귀찮다. 난 원래 그 어깨라고 하기 뭐 나는 원래 무인이다. 마루에서 얻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시서가 나오는 것은 옛날에 육아 공문의 가장 확실한 문헌은 실제로 시경하고 서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육아들은 시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서를 말한다는 게 육아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생이 왈. 그러니까 이제 육생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 마상득지라도 영가히 마상치지호려. 그러니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어찌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어떻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무력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이 옛날에 장갑차 몰고 와서 탱크 밀고 와서 대통령에 올랐지만 계엄령을 뭐 7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 창업한 뒤에 수성하는 평상시에 다스릴 계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그거는 무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정상적인 무는 아니죠. 댓글 걸어놔야 오해가 없지. 그 다음에 좀 비교가 항우하고 유방이 좀 열받을 만도 하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차, 탕무, 역취나 이순 수지하니
문무병용이 장구지 순련이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탕임금과 무임금. 탕임금과 무임금. 탕은 이제 은나라를 세우니까 그 전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림금을 이제 치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상나라. 그다음에 무왕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임금을 치고 주나라를 세운 그런 이제 왕이죠. 그러니까 탕임금과 무임금은 무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권을 얻었지만 역으로 취했지만 이 순으로 수지. 그러니까 그 민심에 순응해서 순정한 그러니까 순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반역 이렇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도리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문무를 함께 쓰는 것이 문과 무를 함께 쓰는 것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나라도 오래가고 너도 오래 살고 뭐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듭니다. 석자의 오왕 부차 지백은 극무이 망하고 이제 망한 임금들 쭉 예를 듭니다. 석자의 옛날에 오나라 왕인 부차와 지백은 이 지백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한위조 나뉜다고 할 때 그 위나라 그러니까 그 한위조 나누기 전에 진의 마지막 이제 사람이죠. 혹시 사결전 읽은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칼잡이 그러니까 킬러 열전이 있죠. 거기 보면 자객열전 킬러 열전이 된다. 그 자객열전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 나온 게 예양이라는 사람인데 의리의 사나이는 뭐 최고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셨던 사람이 이제 이 지백이에요. 이 지백 때문에 지백을 죽이고 한위조 중에 조나라를 세운 그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 그 숯덩이도 막 입에 물어가지고 그 벙어리가 되고 막 오치를 해가지고 문둥이가 되고 막 이러면서 암살의 기회를 엿보다가 나중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옷만 몇 번 찢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비운의 사나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모셨던 그러니까 결국 망한 왕이 지백인 거죠. 오왕 부차도 뭐 그 잘 아시겠지만 뭐 구천하고 부차하고 그 와신상담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세히 얘기 못하겠지만 거기 나오는 부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자서 말 안 듣고 그냥 봐줬다가 나중에 구천한테 망하는 그런 이제 왕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신상담 하면은 사람들은 다 와신은 부차의 케이스고 상담은 그 구천 어랑구천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다 구천이 한 거. 중국에서는 대개 구천이 그 장작더미 위에서 와신해서 상담했다 이렇게 봐요. 아니 구천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양쪽으로 나눠 보는 케이스가 많아. 아 그래요? 아무튼 그 와신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곰 쓸개를 이렇게 핥으면서 복수하리라 했던 게 구천이고 그 복수의 대상이 여기 나온 이제 부차죠. 결국 그러니까 망한 임금이죠. 부차도. 그러니까 오왕 부차나 그 진나라의 지백은 극무히 망하고 그러니까 무력을 아주 극대화했으나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지는 임형법 불변하여 졸멸 조신이다. 그러니까 진나라 그러니까 그 진시 황제의 진나라는 불변하는 형법에다 다 맡겨버려서 그러니까 이 진나라는 법가를 채용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잘 아셔야 될 게 유가의 유가의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법가입니다. 그리고 법가는 요즘 용어로 치면 강한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 그 다음에 법에 의거한 엄격한 통치,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죠. 부국강병 이런 걸 기반으로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유가고요. 그러니까 형법에 진나라는 형법의 모든 것을 맡기어 변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불변이 형법이 아니라. 형법에만 의존하여 맡겨두고 변하지 않은 거죠. 딴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졸멸 조씨가 이제 진나라의 성이죠. 그 아무튼 여기서 조씨를 멸하게 됐다라는 말은 결국 왕실이 다 망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찾은 거죠. 네. 향사 진 이병 천하에
행인이 법 선성이면 폐하 안득이 유지호. 이제 그 상기하셔야 될 게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진나라가 망해가서 유방이 큰 거죠. 그걸 이제 상기하고 들어보시면 만약 진나라가 이미 천하를 다 아우르고서 천하 통일을 한 뒤에 인의를 행하고 그 먼저 간 선성을 성인들을 본받았다면 폐하께서 어찌 천하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천하를 소유할 수 유방이니까? 있었겠습니까? 네. 폐하는 이제 유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나라가 너 마상에서 뭐 다 다스린다고 했는데 진나라가 인의 정치, 그러니까 육아의 정치를 제대로 행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너한테 기회가 안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잡은 기회 놓치지 말고 육아의 정치를 잘 행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 얘기를 듣고 항고조가 그 저기 좀 부끄러운 빛을 그 취하면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빛을 그렇죠. 취하면서 야 참 좋은 말이다. 너 나를 위해서 그간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했는지 흥망성쇠기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써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쓴 것이 바로 신서. 새로운 신자의 책 썼죠. 신서란 책이고 뭐 그걸 올리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좋아하고 만세 부르고 뭐 이랬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뭐 요거 얘기까지밖에 못 읽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뭐. 많이 했죠. 자, 거기에 장제의 포부다. 아, 이런 여기가 그 5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이거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지만은 심 아니에요? 입심? 그야말로 그 잘못 쓴것 같은데. 이게 근사록에 쓰여져 있죠. 근사록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장제의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그 정몽이라는 책의 그 서명이라는 책인데 사실 서명에 이 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문집에 상당히 끼어 있는 말인데 이게 거의 육아를 대변하는 말이죠. 아주 유교의 가장 위대한 말로 우리가 교육사님, 이게 파이널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한 줄만 제가 좀 읽고. 좀 예. 악양극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범중엄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송나라 때 초기에 왕안석에 앞서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이죠. 그 줄 중에 세 번째 줄 기필활 선 천하지 우이우하고 선 천하지 우이우하고 후 천하지 락이락이죠. 후 천하지 락이 연지. 이게 뭐냐면 산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산은 선비는 천하의 걱정을 앞서서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가장 늦게 다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야 된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이 후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후락당. 저기 이승엽 선수가 자이언트에서 뛰던 그 고락비행 경기장 아시죠? 그 도쿄돔. 거기가 고락비행이 뭐냐면 후락원이거든. 그 옆에 에도 시대 때 그 정원 있잖아요. 그 경기장 옆에 바로 리틀 야구장 있는데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후락이라고 하는 게 누가 이상한 사람이 이 이름을 갖다 도용해서 예전에 쓴 적이 있지만 한자가 다르지. 거기는 두터우루자. 두터우루자. 그런데 제가 수십 번 욕하고 다녔는데 잘못했는데 역사학자가 팩트에 약해서 어떻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람 이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성리학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된 저한테는 이 문장이 갖는 파워가 저한테 이 공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읽어봐. 불임을부터 읽어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이물희하고 불이기비라. 그러니까 바깥의 사물, 외물, 그러니까 외물의 유혹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여러 가지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이기비라.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내 어떤 뭐 벼슬에 떨어졌다든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이런 처지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한다. 그 물이라는 거는 나의 그 감각적인 거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외재적인 것들, 이 부귀영화 이런 거고, 여기 기라고 하는 건 자기의 막 상당히 곤란한 처지, 막 그런 거를 말하는 예. 거죠. 거 묘당지 고이면 즉 우기민하고. 그러니까 묘당의 높은 곳에 거점, 그러니까 높은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있을 때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처 강호지 원이면 즉 우기군이라 멀리 강호에 떨어져 있을 때면 즉 벼슬을 그만두고 그 뭐 물러나 있을 때면 즉 우기군이라 임금을 걱정한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건 꼭 중앙의 정치 돌아가는 꼴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 신은 진여구요 퇴여구라 연즉 하시랑야호. 그러면 나아가도 걱정이요. 벼슬길에 나아가도 걱정이야. 이 백성을 걱정해야 되니까. 물러나도 또한 걱정이라. 그렇다면 연즉 그렇다면 언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 이제 질문을 던지고 하는 말이 아까 얘기한 천하 사람들이 다 걱정한 뒤에 천하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걱정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먼저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가 올 것 같다. 미리 이렇게 딱 예지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모름지기 지식이라면. 후 천하지락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대부들이 꿈꾸는 어떤 인간상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 악양로에 올라서 범종원이 쓴 이 말이 상당히 유명한 말로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 맹자가 제선왕이 그 왕도 정치를 막 권유하는데 당신은 불인지심도 있고 참 아까도 여기도 인용이 돼 있지만은 막 그 제사 지내러 가는 양이 벌벌 떠는 거 보고도 소가 그렇게 벌벌 떠는 거 보고도 이러이러한 여기서 이제 참 훌륭하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오 가르치니까 제선왕이 있다가 참 그 말은 좋은데 제가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이 왕도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게 왜 왕도에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왕들이 부인을 지극하게 사랑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핀트가 안 맞지. 그러면서 여자를 좋아하십시오. 그런데 처첩을 많이 건드려가지고 서민들이 자기 부인을 차지할 수도 없게끔 다 궁중에다가 여자를 몰아다 놓고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자도 여민동락하십시오. 당신 부인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 맹자의 논리는 나의 가치가 나의 주관적인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모든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만을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맹자에 대해서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게 내가 뭐 웃긴 철학으로 말하면 맹자하고 나하고 사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철학적 사유의 이 복잡성이라는 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가지고 맹자를 이 분석하면 안 돼요. 맹자에게서 선이라는 건 딱 하나. 왕도의 실현.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선입니다. 맹자가 인간은 본래 성선이다. 본래 선하다. 그것도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거를 갖다가 DNA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인간은 오로지 모든 이러한 왕도의 보편적 가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쉐어할 때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로도 그것이 같이 쉐어 안 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명료합니다. 맹자의 사상을 우리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각에서 항상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천지를 위하여 뜻을 세우고 천지를 위하여 나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건가 그 모든 비전과 그 뜻을 세우고 그 생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도를 세운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위 거성계 절약하고 지나간 성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남겨놓은 이런 전승이 이제 끊어져 가니까 그러한 것을 끊어져 가는 배움을 학문을 잊고 그리고 앞으로 올 만세를 위해서 태평한 세계를 여노라. 이것이 오로지 뭐냐면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이다. 해서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